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복습을 잊어먹었나 안 잊어먹었나. 계유다 그러면은 이 유 중에는 뭐가 들어있죠? 경금과 신금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무엇을 하다예요. 무엇을 하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서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죠? 어디서. 여기서 무엇을 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돼요? 직업 종목이 돼요.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현장 작업도 되고요. 또 실무가 되면은 이제 이게, 어떤 자기의 직업 종목이 되죠. 합쳐서 이걸 가지고 적성이라 그래요. 적성. 이거는 뭐죠? 시간적 개념이라 그랬죠. 시간적 개념. 그러니까 변화된 나이를 보는 거예요. 뭘로 봐요? 이걸로? 대운의 변화로 보죠. 대운의 변화. 대운의 변화.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천간은 뭐예요? 어떻게 라고 하는 의미는 그 속에는 생각도 되고요. 그렇죠? 계획도 되고, 사고, 어떤 방법론, 물건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용법은 천간에 들어있어요. 요게, 첫 해죠. 첫 해, 삼원론을 할 때 했던 내용에 대한 복습이에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육신을 여기다가 합치게 되면은, 일간이라고 하는 나는이라는 게 나오겠죠. 여기서 나는이라는 게 나올 거고, 대운의 변화를 의해서, 언제라는 게 나올 테죠. 언제. 그죠? 그래서 지지는 언제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어디서가 나오고요. 지장간에서 무엇을 어디서는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라고 하는 거 이건 공간적 의미예요. 공간적 의미. 이거는 공간적 의미죠. 이거는 세운이에요. 세운. 어디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세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라고 하는 것은 대운을 얘기해요. 이거는 시간적 의미고 이거는 공간적 의미고 이것은 암장에서 무엇을 하는 이거는 직업 종목 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라고 하는 이제 방법론이 여기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는 육가 원칙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상생상극을 할 때 천간에 대해서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천간을 3번 정도 해요. 3번 정도. 개수는 어떻게, 유는 어디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언제라고 하는 것, 시간적 개념, 나이적 개념, 어디서라고 하는 공간적 개념이 다 유에 들었다. 그리고 무엇을, 경신. 그러면 우리가 실무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이에요. 무엇을 하느냐. 너가 무엇을 하느냐가 실무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하죠.
그 지장간에 들어있어요. 지장간에 있는 거는 못 쓰죠. 이런 말들 하지 마세요. 경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라고 하는 방법론이에요.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라는 것과 언제라고 하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온도와 습도라고 하는 이제 그 한난 조습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함께 바뀌죠. 그러면 어디서라고 하는 건 뭐야? 내가 기상청에 근무한다 그러면 어디서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중에서 특별히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60갑자를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얼마든지 60개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천간은 대다수 이제 요거를 어디다 맞추느냐 그러면 일간에게 맞추세요. 일간을 기준으로 하세요. 그리고 밑에 자축인묘 진사음의 신유술례라고 하는 거, 요거는 월지를 항상 중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간은 요거는 일간에다가 맞추고, 월지라고 하는 거, 요거는 계유다가 유는 요거는 유월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계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유 이러니까 이게 하나의 기둥이 아니라 이거는 월이고 요거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간을 얘기할 때 유월의 계수 이렇게 얘기하죠. 임수일간이다. 뭐 신월의 임수 이런 식으로 항상 월령을 먼저 말해야 돼요. 월령을 말해야 뭐가 나와요? 어디서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죠. 그럼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구나 라고 하는 방법이 나와요. 나중에 이걸 이제 천간 10개를 공부를 했지만은 일간을 기준으로 다시 공부를 하고 나는 어떤 방법으로 살겠다 이걸 설명해야 돼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그러니까 지장간에는 그러니까 이 월령 안에 있는 이거는 무엇을,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나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직업 종목이에요. 이거를 이제 일간에다가 맞춰갖고 10개를 말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너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천간은 지지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런 설명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장간 반드시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천간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천간 배합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순한 상생이라고 해요. 순한 상생. 이렇게 난 오늘 지금 한 계가불병 정경신임이라고 하는 천간 배합은 언제 어디서도 라고 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도 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고, 일간이라고 하는 것도 넣어야 되고, 이걸 이제 월령에다가 넣어서 써야 돼요. 그래서 간목일간이다 그러면 간목일간의 삶의 방법론은, 간목일간은 어떻게 산다가 나오고요. 간목의 당령은, 간목 당령은 무엇을 하고 산다가 나온 거죠. 어떻게 산다, 무엇을 하고 산다. 지금은 일간 공부가 아니고 순수한 천간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천간이라고 하는 배합, 나중에 천간을 이렇게 일간으로다가 돌려서 다시 천간을 해야 되고요. 월령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또 천간의 오행을 또 해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해야만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오행으로서의 천간, 일간으로서의 천간, 지장간에 있는 무엇을 이라고 하는 것의 천간, 이렇게 세 가지로다가 공부를 하셔야만이 이게 이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목이라고 하면은 천간에 투간된 간목, 그러니까 일간 간목, 월령 간목, 이게 다 다르죠. 이게 다 다른데 그냥 한꺼번에 간목이다 그러고 그럼 말아버리면 안 돼요. 이것들이 같은 간목이라도, 그렇죠? 방법이 다르고 실행 방법에 따라서 목적도 달라지고 방법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이 배합의 특징과 순환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봄, 여름에서 춘하라고 하는 봄, 여름에서 가을, 겨울. 춘하라고 하는 수생목, 목생화.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화극금, 금생수로 넘어가려면 수생목, 목생화에서 화극금, 금생수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을목이 필요하다 그랬죠. 을목을 가지고 넘어가라 그랬죠. 다시 화극금, 금생수에서 수생목, 목생으로 넘어가려면 다시 간목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랬어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 화토동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 토수합일. 그러니까 상생상극을 배합이라는 용어로 지금 공부를 한 거예요. 나중에 누가 뭐를 물어보더라도 배합으로다가 대답을 해야 돼요. 배합으로. 육신으로 넘어갔을 때 나중에 개수가 만약에 이게 재성이다 그러면 이 개수가 재성이면은 자기 아버지가 되었던, 아내로서 자기 자신이 되었던, 자기가 좋은 남편을 만나려면 간목을 만나야 좋은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간목이다 그러면 개수를 만나야 좋은 남편을 만나는 거라고. 만약에 간목이 재성이면 개수가 부인이죠. 그러면 남편이 관이면 환대야. 그렇죠? 남편이 관이면 화잖아요. 그런데 왜 개수를 만나면 좋은 남편 만나냐고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재생관이라고 하면은 모두 남편과 부부 관계인 줄 알아서 그래요. 육신과 오행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행을 알고 육신을 알고 이걸 기준을 따로따로 둬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을 육신과 오행 중에서 육신에 두면 안 되고 오행에다가 둬야 돼요. 항상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자연이 먼저예요. 자연계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나왔어요. 만약에 사람을 기준으로 이거를 한다면은 자연이 바뀌라고, 사람을 위해서 바뀌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발상이에요. 나중에 있잖아, 나 언제까지 살아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 배합을 맞춘 게 생각나요. 이 배합을 가지고 모든 대답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나 언제 집 사요? 그러면은 개수가 만약에 인성이면 간목에 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큰 질문까지 전부 다 이 배합에 다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천간 배합을 하는 거예요. 일간은 그냥 똑같은 말인데, 일간은 똑같은데 방법이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천간을 한다,
월령을 한다, 당령을 한다, 일간을 한다. 다 달라요. 순수하게 천간에 투관된 오행, 일간 오행, 월령 오행 완전히 다 다르다. 내가 집에 가면은 아이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죠. 회사에 가면은 나를 김 사장이라고 불러요. 어릴 때 친구들 만나면 야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부르죠. 환경에 따라 가지고 역할이 다르면은 호칭도 달라지죠. 그런데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수화는 나와 너로 구성이 되어 있다. 반드시 이걸 명심해야 돼요. 계수는 나, 병화는 너. 그러니까 계수가 나라면은, 내라면은, 병화는 너. 그리고 밖이라는 뜻이에요. 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와 남, 계수라고 하는 나와 병화라고 하는 남으로 수화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화는 나, 임수는 너. 나란 것은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이에요. 그렇지만 병화한테 나타날 때는 여러 명으로 나누어서 보여줘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사에게 보여주는 나, 부하에게 보여주는 나의 모습, 상사에게 보여주는 나의 모습, 이런 식으로 나의 모습이 남들에게 보여질 때는 나누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식으로서 나타나는 모습, 부인으로서 나타나는 모습, 아내로서 나타나는 모습, 이렇게 다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듯이 남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변신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계수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나 만들기예요. 그렇죠? 정화는 경금이라고 하는 나 만들기, 병화는 을목이라고 하는 너 만들기, 임수는 신금이라고 하는 또 역시 너 만들기. 그 말은 뭐냐 그러면 해월이다. 해월이다 그러면 임수는 너에게 필요한 나 만들기. 그렇죠? 너에게 필요한 나를 만드냐? 나에게 필요한 나를 만드냐? 계수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계갑이면 나에게 필요한 나를 만드는 거예요. 병화에 태어났으면 너에게 필요한 나를 만드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나, 임수 너에게 필요한 나를 만들기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 정화를 절대평가구역이라고 하고요, 병화 임수를 상대평가구역이라고 해요.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가 상생의 대표인데, 수생목이면 반드시 계수 간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임수 간목이 되었으면, 임수 간목으로 수생목이 되었으면 계수 자리에 임수가 있으니까 나 만들기 자리에 너의 필요에 의해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갑이 공부를 하는 것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하는 거예요. 임갑이 공부하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갑이 공부를 하는 것은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생상극을 모두 40개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계갑과 정경은 나 만들기다. 을병과 신임은 너에게 보여주는 나 만들기다. 요거를 먼저 상생으로 넘어가기 전에 알고 가자. 만약에 임수에 태어났다면 내가 상생의 시작은 월령을 기준으로 하니까 나를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니라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러니까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상생을 신임으로 하지 않고 해월에 태어나서 신임으로 하지 않고 경임으로 한다면
남에게 보여주기도 해야 되지만 나도 만들어야죠. 그래서 보여줄 것과 나를 만들 것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